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최보식의 언론 임조은 기자입니다. 오늘 전하는 글은 최보식 편집인의 정권의 돌쇠 공수처 YS 아들 휴대폰도 털렸다입니다. 얼마 전 저녁 자리에서 만난 YS의 차남 김현철 씨가 내 휴대폰이 털렸고 내 아들 것도 털렸다. 공안 기관들을 동원해 야당 사찰에 앞장섰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시절을 이미 겪어왔다고 여겼는데 지금 세상에서 이럴 수가 있나. 과거 독재 정권의 공작 정치가 부활한 건가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 사찰을 한다는 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다. 그런데도 대선 국면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다 라고 흥분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김 선생의 휴대폰을 통신조회했다면 혹시 무슨 사건과 연루돼 그런 게 아니겠나. 전혀 없다. 단지 짚히는 게 있다면 내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그런 글을 SNS에 올렸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휴대폰이 털렸다는 걸 알게 된 날은 작년 12월 30일입니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 민간인 등에 대해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조회가 막 뉴스가 됐던 무렵이었습니다. 통신조회를 당한 한 야당 의원이 그에게 김 선생도 한번 체크해보라고 연락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통신사에 자신의 휴대폰이 털렸는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그의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통신사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작년 11월 8일 통신조회를 했다는 답변과 함께 증빙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통신영장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근거하여 법원, 검사 또는 장의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제공하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기관의 모든 통신 내역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을 발급받는 날부터 소급해 보통 한두 달 전까지이며 수사상 필요하다면 1년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김현철 씨의 통신영장 집행 주체는 인천지방검찰청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그와는 일단 지역적 연고가 없었습니다. 어떤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김 씨의 통화 기록을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바로 같은 날 김 씨의 아들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입니다. 김 씨 아들은 윤석열 선대위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김 씨 부자의 통신 내역을 엿본 이유는 대략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왜 인천지방검찰청이 통신영장의 주체였을까? 인천지방검찰청의 통신영장 집행 뒤에는 공수처가 있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통신사찰을 해온 공수처가 인력과 조직 부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있는 일손을 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 야당 정치인, 언론인, 민간인 등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빌어 논란이 됐습니다. 공수처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과 그 가족들, 지인까지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심지어 외신 기자들이나 윤석열 후보의 팬카페 주부 회원, 공수처 자문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도 조회 대상이 됐습니다. 대략 확인된 통신 조회수만 458건이나 됩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공수처 출범 후 현재까지의 통신자료 수집 인원수와 건수,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공수처는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만 답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적정하지 않을 수 있어도 적법하게 진행한 수사의 일환이었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수처의 요청에 통신영장을 남발해준 판사들이 사실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21일 출범 1주년 행사를 합니다. 여당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포장했던 공수처가 그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간에 미친 공수처는 무능하고 무식한 정권의 돌쇠라는 모습뿐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공수처는 더욱 초법적인 청와대의 돌쇠가 될 게 틀림없습니다.
공수처가 정권이 교체돼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추가합니다. 반드시 공수처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면 말입니다. 고품격 인터넷 신문 최부식의 언론은 언론다운 언론을 지향합니다. 검색창에 최부식의 언론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임조은 기자였습니다.